취준생을 위한 모델링 원화 선정 팁인데요.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화를 고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게임 캐릭터 모델러 취업용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좋은 원화를 고르는 기준 자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기준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원화가 어떤 것인 건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거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화를 선정하는 기준 자체는 내가 만들고 싶은 원화보단 취업 포폴로 평가받기 좋은 원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AI 원화가 있죠? 장점들이 뭘까요? 일단 요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빠르게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컨셉을 직접 만들기도 좋죠. 근데 단점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단점을 볼게요. 구조가 애매한 거, 그리고 겉보기 예쁜데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리고 모델러가 디자인 정리를 새로 해야 되기도 하고요. 시간 전략이 오히려 안 되죠. 더 많은 시간을 써야지 모델링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인 캐릭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당장 여기 정면, 측면, 후면만 봐도 세 개의 망토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얘는 여기에 끊기는데 여기에 끊기고 한 줄만 그어봐도 아예 길이 자체가 다르죠. 그 외에도 해석이 애매하거나 구조가 모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요건 뭘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벨트는 뒤에 어디에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주름 표현도 이 주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주름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뒤에 치마도 정면 기준으로는 이쪽만 파란색이고 이쪽은 흰색인데 그럼 이게 색깔이 바뀐 건지 아니면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간 건지 파악하기 어렵죠. 그런데 뒷모습을 보면 통 레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뭐가 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재해석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AI 원화를 사용했을 때는 원화 한 장만 믿으면 위험하고요.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여기서 비슷한 헤어를 가진 캐릭터 따로 찾아보셔야 되고 비슷한 복장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작업을 해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고요. AI 원화를 찾아서 만들 때는 예쁜 샷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삼면도도 직접 AI로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화가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구조 해석 비용을 우리 모델러가 대신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원화가가 그린 원화를 볼게요. 일단 이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디자인한 의도 자체가 존재하고요. 실루엣, 색감, 의상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2D를 3D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기에는 취준생 입장에선 되게 좋고요. 반면에 완벽히 게임 제작용 삼면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측면이나 후면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를 내가 어딘가에 올리잖아요. 올릴 때 뭐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용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화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클레임을 걸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 유튜브에 올린다던가 아니면 아트스테이션 마켓에 데이터를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익 활동을 하려면 원화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안전한 방법은 원화가 분한테 이걸 3D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디에 써도 되냐라고 용도를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기존 게임에서 배포된 모델링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명조도 모델링들을 공개했고 엔드필드나 아니면 원신, 젠존제도 MMD 형식으로 모델링이 공개된 케이스도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 주의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장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장점 자체가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자, 단점으로는 가장 큰 게 기존 모델링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라는 의심이죠. 이거는 되게 치명적인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취업 담당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포폴을 쭉 검토해 봤어요. 포폴이 한 4개 정도가 왔다고 칠게요. 가장 최근 캐릭터가 예를 들면 명조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캐릭터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보고 이분 잘했네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포폴을 봤는데 가장 최근 포폴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은 원본 모델링을 참고를 많이 했나 보다 라는 의심을 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게 두 번째 순서에 있어도 세 번째 순서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퀄리티가 참고 모델링이 있는 캐릭터만큼 안 나온다. 이러면 이 사람은 참고 모델링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만들 수 있는데 혼자서 작업하면 저 정도밖에 못 만드는구나. 이런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실제로 모델링을 참고하지 않다고 했더라도 그 의심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 포트폴리오용으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원화를 직접 해석한 건지 판단하기 애매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잘 나오면 오히려 의심을 더 받는 거죠. 기존 모델링 보고 만들었구나. 메인 포폴용으로는 되게 애매하지만요. 공부용으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보기는 모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죠. 왜냐면 어떻게 해석했는지 프로 모델러가 작업한 걸 보고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용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리지만 메인 포트폴리오용으로 이걸 쓰고 싶다. 이러면 많이 비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배포된 모델링 뿐만 아니라 그냥 유명한 원화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셨을 때의 단점인데 이걸 기반으로 만든 모델링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들과 비교 당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원본 모델링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다면 괜찮은 배포된 모델링이 있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얼굴이랑 헤어랑 이것도 기존 모델링이랑 다른 형식으로 내가 재해석을 많이 했다. 재해석을 많이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 얼굴이랑 헤어랑 많이 다른 느낌으로 간 거죠. 뭐 복식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결국 재해석을 위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함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화 고르는 게 차라리 안전하고 낫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단점은 공부용으로는 너무 좋지만 메인 포폴용으로 쓰기엔 참고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피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원화를 골라야 되냐? 먼저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타겟 게임 정하기예요. 또는 회사죠.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요. 원신 스타일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뭐 엔드필드 스타일을 좋아하실 수 있고 아니면 넥슨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크래프톤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나오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타겟 게임들 정리하면 이 정도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서브컬처 준비하신다고 하면 뭐 여기서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원신 이런 예시도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 3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냐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 준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엔드필드 스타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반실사 기반의 텍스처링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이 서브컬처 얼굴과 헤어를 잘 작업하면서 실사의 재질감을 잘 맞추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젠존제를 한다고 하면 캐릭터의 개성을 좀 더 잘 살리는 실루엣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의상 디자인을 좀 트렌디한 걸로 고른다던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겠고요. 명조 같은 경우에는 이 반실사 톤, 엔드필드만큼 실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캐주얼하면서도 어느 정도 실사가 섞인 이 반실사 톤 정도로 텍스처링을 한다던가 날렵한 비율을 가져온다던가 얇고 복잡한 장식의 디자인 언어를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헤어 의상에 대한 레이어 해석을 좀 더 잘 해보고 싶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어떤 게임을 타겟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제작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타겟 회사를 정하는 거, 타겟 게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우리가 이런 타겟 게임 회사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게임에 들어간 원화를 그대로 작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면 모델링들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원화를 골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렌드라는 게 정확히 매년 이건 어떤 트렌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고요. PR 요소. 일단 원화 감성이 너무 오래된 거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옛날 게임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이건 원화 감성이 오래되면 내 작업물이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오래돼 보이는 작업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본이 그거니까요. 타겟 게임과 너무 빗나가 있는 원화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엔드필드, 젠존제, 명조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뭐 그거 외에도 국내 게임들을 타겟한다던가 이럴 때 타겟 게임과 너무 빗나가 있는 원화, 다른 세계에 나올 것 같은 원화는 피해 주시는 게 좀 안전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매력적이지 않는 건 당연히 피해 줘야 되고요. 구조가 모호한 원화를 고르면 내가 재해석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강점이 안 보임. 이게 아까 봐야 할 요소 쪽에 있는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재질 구분 쪽을 보시면 이건 실사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서브컬처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고 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질에 대한 구분, 어떤 재질이 들어가냐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천, 가죽, 금속 요 세 가지 재질은 꼭 같이 들어가는 걸 고르는 게 좋다고 실사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서브컬처도 이 재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천, 가죽, 금속이 함께 들어가는 원화를 고르는 걸 저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게만 보이는 원화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먹히는 설득력 있는 원화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쉽게 원화 고르는 방법 중 하나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찾으셔도 돼요. 저는 원화를 편하게 찾고 싶다. 포프를 삽질을 덜 하면서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시면 최근 피규어 참고하기.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라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요즘 나오고 있는 피규어를 참고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피규어들 장점이 있잖아요. 최근 트렌드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서브컬처 스타일로 피규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정면, 측면, 후면에 대한 클로즈업 이미지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 3D에 대한 해석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다만 피규어를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피규어도 어쨌든 현실에서 표현되기 위해서 이 두께감이라던가 헤어 레이어링 이런 부분들도 타협을 보면서 작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우리가 3D 렌더링을 하는 걸 기반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작업하기에는 너무 좋죠. 참고 자료로서 피규어 참고하시는 거 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보기만 하지 말고 만져보면서도 모델링 해야 됩니다. 자, 피규어를 직접 사가지고 그거 눈앞에 두고 모델링 하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피규어에 표현되는 작은 굴곡들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들도 직접 만져보면서 여기는 이 정도까지 튀어나왔고 여기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구나. 이런
짜잘한 디테일들도 하나하나 만져볼 수 있으니까 그걸 만져보면서 모델링하면 구조에 대한 이해 능력도 훨씬 발전하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피규어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그거 만져보면서 따라서 모델링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추천 많이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AI 원화를 사용할 때는 장점으로는 접근성, 빠르게 시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구조에 대한 해석을 모델러가 직접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원화가가 그리는 원화의 장점은 사람이 디자인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비교적 수월하고요. 단점으로는 이 삼면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거, 그리고 원화가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는 거. 어쨌든 AI 원화를 고르던, 원화가가 직접 만든 원화를 고르던, 모델러가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감안하시면서 작업해야 되고,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면도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재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델러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재해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존 게임에서 배포된 모델링이 있는 원화를 고를 때는 공부용으로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모델링 결과물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텍스처링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보면서 옆에서 모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용으로는 장점이지만 포트폴리오용으로 메인으로 내세우기엔 이걸 보고 만들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용으로 내세우는 건 저는 굉장히 비추하고요. 먼저 타겟 회사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타겟 게임을 정하는 건데요. 엔드필드 느낌으로 가신다고 하면 반실사 기반의 현실적인 의상 디자인 이런 쪽에서 집중하실 수 있고요. 젠존제 느낌을 가신다고 하면 캐릭터 개성이 강조된 실루엣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하면 되겠죠. 명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반실사 톤이라던가 아니면 길쭉길쭉한 비율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기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에 맞는 원화를 고르는 방법들은 이런 요소들을 참고해서 트렌드에 맞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꿀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피규어 참고하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피규어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그거 만지면서 모델링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화를 고를 때 어떤 원화를 고를지는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원화를 선정해야 되고요. 결국 모델러가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포트폴리오로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정하신 다음에 원화를 고르는 게 제일 안전하게 원화를 고르는 방법 중 하나겠죠. 체크리스트들 정리해보고 이번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콜의 목적이 무엇인가? 게임 캐릭터 모델러 취업이신지 개인 작업인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AI 원화인가?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삼면도가 없다면 뒷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뒷면 해석하느라 시간 다 씁니다. 이미 유명한 모델링이 있는가 중요하고요. 밀도 높은 원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보통 밀도가 낮은 원화를 고르시면 모델러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실루엣 해석 능력이라던가 이 덩어리감에 대한 표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밀도가 낮은 원화를 골랐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밀도 낮은 원화를 고르셔도 되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루엣 해석 능력이 낮고 이런 덩어리 표현에 대해 약하다고 하면 밀도 높은 원화를 고르시는 걸 전 오히려 권장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밀도 높은 원화를 고르면 안에 있는 밀도와 덩어리감들이 디테일을 채워주기 때문에 실루엣 능력이 좀 약하더라도 이 밀도들이 훨씬 풍성하게 보여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잘 만들었을 때 퀄리티가 높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밀도 높은 원화를 골랐을 때 작업 분량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작업해야 될 것도 많고 이 레이어들을 쌓아가는데 시간들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밀도 높은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어셋들이 퀄리티가 낮아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돼요. 이런 작은 장식이라던가 덩어리들이 깔끔하게 못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완성하면 이 밀도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 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밀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밀도 낮은 원화를 선택해서 내가 최대한 실루엣 능력이라던가 덩어리감 표현 능력들을 잘 어필하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밀도로 대신해서 시간으로 때려 박아서 근성이라도 좀 보여줄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높은 원화를 고르실 때는 내가 이걸 끝까지 만들 수 있는가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좋은 원화는 그냥 예쁜 원화가 아니라 완성했을 때 내 실력이 잘 보이는 원화를 고르셔야 되고요. 원화 선정 자체는 포트폴리오 전략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원화를 고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원화를 내가 만들고 싶은 원화인지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건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원화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원화 선정 꿀팁이었고요.